이거는 내용이 아주 좀 단순하다면 단순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복음의 소명을 현대 사회의 문화적 도전 앞에서 어, 실천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도전 앞에서 실천이라는 방향에서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300. 300의 영향력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지켰던 역사가 20세기의 한 교사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어서 수업을 이렇게 뜨겁게 말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 300에 열광하는 그 방식처럼 우리는 삶으로서 이 역사상의 그 도전 앞에 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또 제기하고 있는 방향,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음, 이런 예,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는 얼마나 문화적 도전 앞에서 솔직하게 그냥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화적 도전 앞에 결국에는 문화적 도전에 그 자신의 삶을 거는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나오는 문화적 도전이라고 할 때, 아시아에게는 아시아에게 있다라고 바라보는 이 방식. 이게, 그 정말로 문제적인가라고 할 때, 이 도전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차원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지만은, 어, 오히려 그런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태도,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방향들, 그거를 좀 얘기하면서 그 소명이라는 게, 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들이 요구된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 좀 단순하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되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좀, 이 정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고대의 이런 이제 페르시아의 도전에 대해서 정말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응전했던 이제 이 300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을 겪고 있다. 이것은 이제
최초로 세계화된 문화의 도전이라는 거죠. 심지어 뭐 세계적인 갈멜산의 도전, 엘리야가 바알이냐 뭐 여호와냐 결단하라고 했던 그런 이제 아주 거대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어떤 이제 대결과 같은 그런 이제 구도로 보면서 지금 이제 이런 세계화된 문명 속에서 이제 예신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런 이제 그런 경쟁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지하드 같은 성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너무 과격하게 전쟁 같은 그런 이제 용어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 보는 거는 그리스도 복음이 화해라는 걸 잊어먹는 어떤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강한 경쟁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보는 것 같고 그 도전은 이제 영적이고 신학적인 도전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인이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좀 이런 이제 그 낙관적인 어떤 이제 그 전망까지 자기가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낙관적이냐?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도전 앞에 있는 또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동하지 못하고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이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낙관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와 소명의 진리는 항상 이런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도 재발견되기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개인과 문화를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희 쌤 설명하신 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약간 더 이렇게 보충했습니다. 네. 저도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기는 했고, 뭐, 제가 더 추가적으로 풍성하게 설명할 만한 거는 예,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짧고 명확해서 맞죠? 네네. 이 챕터가. 네네, 짧고 사실은 내용 명확해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 도전을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에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복음에 기초한 그 진리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 삶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는 방향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그거, 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뭐, 그 부정적 관행부터 해서 뭐 우리 사회 내에서 예전에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내가 정말 예수님이랑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신앙의 양심에 반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많죠.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거기에 그 도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 문제라든지, 그게 그 내 삶 속에서 그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 이거를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러니까 약간은 조금 무엇이 좀 해당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이 구체화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좀 고민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분의 그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소명의 진리대로 뭐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있지만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프란체스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이 전파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행위로 전파하는 거죠. 꼭 필요할 때만 말하고 다른 때는 이제 삶과 행위로 이것을 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이 복음 전파다.
그래서 이제 흐리멍텅한 사고와 미지근한 삶,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제 그 진리나 복음에 따른 삶과 실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이분이 보시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게 그거, 이 책이 아마 나왔던 시기가 뉴에이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해서 문화적 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뭐 자기가 강연에 들었던 나오는 사례처럼 음, 기독교가 특히 이거 탈식민주의 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나오고 있는 방향들이긴 한데 제국주의의 논리에 복무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시각부터 해서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기독교에 따른 삶이 현대사회를 만들게 했지만은 우리 아시아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접근부터 해서 그러면서 그거 기독교적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문화가 조금 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도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거 예전에 봤던 그 기독교 역사의 오욕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 중세시대 때 나왔던 전제군주적 태도부터 해서 그런 것과 등치되는 것처럼 보임. 여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문제가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내가 몸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그냥 작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그런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그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거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게 이 싱가포르 교수님의 이 주장이 이분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아시아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자를 따르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뭐 과학기술 발전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신 고유의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제 아시아면 아시아 자기 고유의 신앙과 문화는 가지고 있는데 현대 자본주의나 산업사회나 테크놀로지나 원격 통신 뭐 AI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가면서 정신은 이제 이 자기 고유의 문화 이걸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제도들은 이제 서양이 만들어낸 이제 이런 제도를 따르자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현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이제 그 도전이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상황이 되면서 문명과 종교 간 경쟁과 충돌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걸 극복하는 것은 이제 그 삶이다, 이렇게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그 소명의 진리와 십자가의 진리를 실천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역사상 제일 큰 도전이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 그 교회와 기독교가 겪어왔던 도전 중에 지금 이게 제일 큰 도전 속에 이렇게 페르시아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리스를 이렇게 거의 뭐 25만 명의 대군이 잡아먹을 때의 그런 이제 거대한 도전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 오스기니스에서 이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 여기 나오는 300을 예시로 드는 것 같은데, 예, 이 글을 한국 저자가 예. 적었으면 그 명령을 예시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12척의 배경은 네네네. 그렇죠. 네. 음. 그만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고,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도 그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방향, 그걸 부각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분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적이거나 이런 모든 요소들은 다 총망라해도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그 에큐메니칼 진영 우리 지난번에 봤던 뭐 레슬리 류비긴 이런 분이 보기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분은 보수적이지. 뭐 복음주의적이지만 예, 조금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그 필리핀 교수의 도전이라는 것들도 왜 나왔는지 배경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서구 기독교 역사가 저지른 과오와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도전이라고만 인식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조금 예,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죠. 타시민주의 논의 보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음, 물론 그 전제는 있었죠. 그러면서 성전을 주장을 한다는 이런 또 과격한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과는 또 선을 그기는 하죠. 하긴 하는데 예, 예. 이제 뭐 근본주의까지 가면 성전이라고 하겠죠. 거기는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복음주의니까 이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복음의 정신이 화해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칫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한국 보수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 문화적 도전을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거를 경계하게 만드는 게 중간에 이 문화적 도전이 있지만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지하드로 바라보는다는 방식이라든지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성명서만 이 발표, 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충돌, 뭐 이런 이제 위기 이런 의식을 가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제 문화 전쟁, 이제 심지어 이걸 이제 국제적인 문화 전쟁, 지하드, 성전, 이렇게까지 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주 극단의 이제 폭력적인 행동이나 십자군 전쟁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첨예한 어떤 이제 논의 가운데 이 글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드까지 자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화해라는 것을 망각한 자사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음. 예, 시간상 뭐 이 정도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종료하고 한 11시에 뵙는 것을 할까요? 네, 그러죠. 네. 10분 뒤에 뵙죠, 그러면. 네. 예. 잘 예, 좀 뵙겠습니다.